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 볼 때 이혼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혼수들이.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은 거의 50%가 이혼수가 다 있어요. 진짜. 에? 근데 실제로 이혼들 엄청 하거든. 실제로도. 그래서 이혼수가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잘 사는 사람들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그 샘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 지난번에 푼 게 누구였냐면 권상우하고, 그쵸? 권상우하고, 손태영. 그랬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와 소연 씨 한번 이 궁합을 한번 제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혼수가 많은 우리 자식이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가? 라는 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예?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사주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는 거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자, 백종원 씨 사주 보시면요. 이게, 가을에 태어난 병화일간인데요. 이 보시면은 원래 병신이게 되면 월지가 재성이 되면 원래 신약한데, 원래는 신약이에요. 근데 이 주변이 다 인수비겁이면 이건 신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신강 사주 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병화, 신강한데 이렇게 이 군비쟁제로 병화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이혼을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사주가. 이혼 한 두세 번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시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요리사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방송 보면 말도 아주 그럴싸하게 잘하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 여기 천간에 무토나 또는 기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야지 편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 이렇게 편의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이혼수 강한 사람이 이혼을 안 하려면은, 저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일간이 병화일 땐 신금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병신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간과 합은요, 원래는 이쪽에 신이 있으면 병신합수가 되는데, 일간의 합은 병신합이다 하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간은 그 사람의 인격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운이 와도 변진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병신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지 사주 보면은 신유일주에 신금이거든. 그러니까 병신합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만일에 정화다 그러면 뭐야? 정임합. 또는 만약에 무토다 그러면 무계합 이렇게. 또는 기토다 그럼 갑기합.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 병신합, 정임합, 무계합, 갑기합. 그리고 을경합 이렇게. 그래서 부부금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일 때, 일간끼리 합일 때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이혼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이혼을 막아주는 하나의 그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백종원 사주 보면요, 불이 강하기 때문에 금수가 용신이 돼야 돼. 금수가. 근데 그 중에서 물보다는 금이 더 용신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 사주에 물이 없어. 그러니까 관이 없다는 건 무관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 바다일 때는 오히려 여기서 물로 잡으려면요, 이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관사주한테는 관이운이 올 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지지로 오는 건 상관없지만 천간 오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화가 강할 땐 금이 가장 좋은 용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화가 강할 때는. 근데 봤더니 소유진이 사주 보면요, 금인 거야. 금. 그쵸? 6글자 5개가 금바다야. 그러니까 백종원 씨에서 용신 금은 소유진 씨가 5개 나갖고 있고, 그쵸? 그리고 소유진 씨 입장에서는요, 이게 금이 너무 많아. 너무 세. 너무 왕하니까 화극금이라 해서 금을 녹여주는 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소유진 입장에서 화가 용신인데 백종원 씨가 화가 몇 개야? 거의 4-5개가 돼요, 거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용신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틀리지가 않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궁합을 봤더니만, 아니 보니까 이혼수가 강한데
잘 살아. 그래서 보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용신을 서로 품고 있는 거예요. 권상하고 손태웅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였단 말이지. 이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이호수가 강할 때는 뭐 말만 들어준다면, 애들이 말만 들어주거나 또는 뭐 소개를 할 때는요, 반드시 관합을 치고 용신을 서로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커플들은요, 이혼하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백종원 씨의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종원 씨가 사실은요, 그 이제 연세대 이제 뭐 어디 들어온 것 같은데, 맞죠? 연세대 나온 것 같은데, 백종원 씨가 원래 멀찌가 재성이기 때문에, 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백종원 씨가 늘 사업 구상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됐단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31세부터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세부터. 이 사람이 늘 실패하고 빚에 허덕이다가 최초로 성공하기 시작한 게 한신포차. 1998년도 한신포차에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1998년도 한신포차에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업되면서 2013년 계산에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이 결혼 이후에 더 승승장구예요. 더 잘 됐습니다. 자, 보세요. 백종원 씨 병화에서 관이 올 때 결혼입니다. 남자는. 남자는 관에서 결혼 많이 해요. 관이나 재에서. 그래서 계산형 계수에서 백종원 결혼했고, 소유진 씨는 금이니까 물에서 결혼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자 사주에 관이 올 때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여성분들도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관보다는 식상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식상에서. 그래서 소윤 씨가 신금이니까 물이 올 때 결혼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사년에 결혼하게 된 거지, 계수.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 두 사람이 묘하게 백종원 씨한테는 계가 관이고 소유진한테는 이게 식상이니까 절명에 맞아떨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보시면은 용신이 이렇게 쭉 경자, 신축, 불이 강하니까 이 축이 좋아요. 화생토를 쭉 빼준단 말이야. 그래서 경자, 신축, 임수까지 쫙 흘러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56세부터 시작해서 6, 7, 8, 9에 인이 와요. 인이. 요거는요, 조금 인호화국도 될 수 있고, 인호화국, 그리고 인신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62세 전에는 조금 뭔가 그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운 자체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절정에 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년에 이제 그 을사년이 오는데, 내년 을사가 온단 말이에요. 을사가. 그러면 사가 오면서 이렇게 사오화옥도 되고 인사신 3명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여기도 또 사신형이 들어온단 말이야, 내년에 하반기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인사신은 구설이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별로 안 좋은 기운이에요, 지금 두 사람 다. 내년 하반기가. 물론 계산년에 결혼할 때는요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세운도 다르고 그리고 대운도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년은 조금 별로다. 심상치가 않다, 여러분들. 근데 내년에 운이 별론데, 역시 그래서인지 몰라도 올해 들어와서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 그 백종원 씨가 프랜차이즈 하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하는 데서 이번에 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강하게 뭐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응? 그 돈가스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 백종원 씨가 왜 그러면 약간 내년에 코너에 몰릴 수 있냐면요,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백종원 씨가 상장을 준비하는데 한쪽에서는 시위를 하지.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백종원 씨가 하던 그 식당 중에 쭉 잘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제 혼자 생각인데, 자, 새마을 식당도 그냥 슬 해뒀지, 그쵸? 그리고 뭐
백다방? 예? 거기도 이렇게 맛이 같죠. 좀 약간 좀 쉽지 않죠? 그죠? 원래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요 욕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프랜차이저 그거 해가지고 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거 해놓고 쌈밥집도 해놓고 딱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이에요. 풀고 나서 싹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맡은 점주들만 이제 골탕 먹는 네, 그쵸? 망해요. 그런 형국들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게 보시면요, 이게, 이 병화에 신금, 이 재성 편제를 깔고 있다면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나하고 돈밖에 없는 거야. 그쵸? 병화, 나. 백종원과 돈,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위주로 가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굳이 사주도 못 되면은, 인신충은 나왔단 말이야. 이게 인이 뭐야? 인수잖아, 인수. 선량한 마음이 깨지겠단 말이지, 조금. 그러니까 돈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근데 시에서 제가 볼 땐 조금 더 잡아주는 거 있는데. 기해시예요? 네. 내가 생각 그대로네. 기해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장사수와는 반드시 식상이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식상이 기토로 가고, 그리고 인의 한목이 되니까 얘가 살짝 막아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인신충이면요, 이 부자 되기 어려워. 부자 되기 어려운데 해가 올 때 인의 한목이 돼가지고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인신충이. 그쵸? 근데 만일에 내년에 사가 들어올 땐 달라져요. 사해충이잖아. 사해충은 인신충이 발생해 버리거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굉장히 불길하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백종원 이 사주를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상관을 발달했기 때문에 돈만 밝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점주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코스 상장에서 한몫 잡으려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코스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돈을 잘 벌 땐 상장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매출을 이파이 땡겨놓고 현금화 시키고 싶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은 주주들이 간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분도 막 분산해야 되고 주총 때마다 막 이게 감시받는 거야. 비상장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대개 보면요,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절정인 거야, 상장할 때가. 근데 이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 친구의 사업체가 꼭지 쳤다고 보는 거야. 꼭지 치니까 자기 갖고 있는 것도 털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쵸? 마땅히 살 사람도 없을 수 있고. 그걸 택한 것이 상장 작업이다, 이렇게 봐.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에 상장하려 하는데, 내년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지금 시끄럽잖아. 그래서 아마 그 백종원하고 또 누구하고 아마 인터뷰 대담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문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지 내년에 조금 불길해 보인다.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조금 이 사람 운이 끝났다. 조금 맛이 간 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인은요, 인은 화국이 돼버려. 그러니까 인신충이 되기 전에 인은 화국으로 잡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신충이 약해요, 사실은. 약한데 묘로 가게 되면은, 묘라는 건 없어. 인호는 있어도. 그럼 바로 묘신호지 바로 붙어버린단 말이야, 일로. 묘신호지 바로 붙어버려. 그래서 운은 살짝 이제 간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인 거야. 삶이 살아가면은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진이잖아요. 그럼 갑목이 또 이게 별로예요, 여러분들. 갑목이. 병화 신강에 갑목이 온다는 건 돈이 사라지는 거야. 돈이. 불이 더 세지니까. 그래서 이게 71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백종원의 운은 절정을 꼭지 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소유진 씨 운을 보자고 그러면, 자, 제 판단에는 백종원 씨의 운이 전정을 쳤다. 61세쯤에서 천정 완전히 쳤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 운도 별로 안 좋으니까 내년이 60세 아닙니까? 61세? 그러면 소유진 씨하고 15세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5 빼면 45에서 46이잖아. 그쵸? 묘하게도요. 이게 44이니까 현재 이렇게 자로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으로 넘어가잖아요. 신축으로. 그러면 소유진의 사주를 봐도요. 이게 자까진 버텨, 그런 대로. 어? 근데 48부터 운은 없다. 아니, 신유년에 병신월에 신유일로 신이 이렇게 강할 때 신축은 이건 굉장히 불길한 거예요. 48세부터는. 군비쟁제야. 어? 군비쟁제. 그럼 여기서 따지면 백종원 씨 몇 세냐? 63세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백종원 씨의 어떤 승승장구는 조금씩 꺾여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상관의 그 화려한 말솜씨, 화려한 언변을 위해서, 방송은 타겠지만, 그래도 이게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이미지에 데미지를 받으면요, 출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주신 뭐냐면은, 일간이 병화인데, 여기서 식상이 들어간다. 무토나 기토가 있다. 시에서. 그럼 이게 뭐다? 요리사사주, 요리사사주. 그러니까, 레스토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일간이 예를 들어서 뭐 정화다. 근데 시간이 무토기토다 하면요, 음식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요리사사주, 요리사사주. 응? 그러니까 백종원이가 바로 요리사, 음식점을 할 때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친구가 만일에 다른 거 했으면 성공 못 해요. 오로지 요리사 쪽 갔기 때문에 뭐 성공을 했다고 난 봐야 되고요. 그래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인신충, 물론 이게 인해 한몫돼서 인신충이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군비쟁제. 또, 너희도 또 군비쟁제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는 거는, 우리 자식들이 이혼 쓸 때, 관합을 찾거나, 용신이 상관에 많은 그런 커플을 만나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대로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살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소유진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게 결혼 잘못하면 이게 가난뱅이 사주야. 예? 예, 구미쟁제에다가 무죄 사주에 죄가 숨어 있지도 않아.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이렇게 잘하는 바람에, 예? 또 남편도 보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야, 결혼이 가장 중요하더라, 사람의 인생에서는. 어? 그거를 매일같이 느끼는 거야. 또 상담하다 보면 또 느끼고 또 느껴요. 상담하다 보면은. 진짜 아까운 경우도 많은 거지. 결혼만 잘했더라면은 참 잘 살 수 있었는데, 하필, 만약에 백종원 씨가 여기 화가 많은 여자 만났다. 그러면 맨날 쌈박질에다가 이제 이혼하고 돈 뜯기고 돈 사라지고 막 그런 형국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하늘이 도운 거지. 이 두 사람이 뭐 사주를 아꼈어요? 뭐 어쩌겠어. 그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야, 내 백종원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 결혼할 때 궁합 받는지. 그쵸? 받겠죠. 봤을 것 같아요. 모르지. 하여튼, 어쨌든, 이 또 백종원 사주가 또 뭐야? 이게 반무당 사주야. 예?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촉이 있어요. 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스 상장을 서두르는 것도 원래 한 번 해다 실패했어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근데 왜 그게 실패하냐면요. 업종이 단순화하잖아. 업종이 단일 업종이다 단순화하면 상장을 잘 안 시켜주려고 그래. 조금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 업종이. 그래서 실패했고, 지금 또 서두르는 거는 나는 이 친구가, 이거 완전 꼭지다. 여기서 빨리 상장시켜서 팔아먹어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고 봐요. 상장시켜야면은 지분을 팔잖아. 그리고 또 돈도 들어오고. 왜냐면 내 집은 팔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자본 이용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촉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촉이 있는 사람이다. 내년은 너무 안 예? 내년이 너무 내년은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심상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필 백종원이 요새 욕먹잖아. 그쵸? 거기다가
저 누구랑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나. 원희룡인가요? 누구랑 인터뷰했는데 백종원 씨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인터뷰하면서 이쪽에 백종원 씨 한 얘기가 아까 얘기한 그 뭐 돈가스 그런 얘기 한 거야. 그게 사실은 딱 사주를 보고 돈밖에 모르고 상관이다 보면요 이 믿으면 안 돼. 그냥 엔터테이너지 이 사람 있고 뭐 돈 들어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싸게 했다가 나중에 싸 올리고 그 아무리 그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영 인간성이 안 좋아. 아니 원래 그렇게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편제가 발달한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뭘 같이 공동 뭘 할 때는 공증을 반드시 해야 돼 철저하게. 안 그러면 반드시 뒤통수 맞아. 예? 편제가 발달한 사람이랑요 뭐 하려면요 철저한 계약을 안 하면 반드시 뒤통수 안 온다니까. 어? 편제가 누가 발달했지? 편제 발달했어. 편제 것 발달했어. 같은데? 사업은 안 맞을 하니까. 것 같은데? 아니 사업 안 하잖아. 하시죠. 사업 안 하잖아. 맞게 생겼 아니 편제 진짜라니까. 근데 그래? 저희는 좀 약간 틀린 게 뭐냐면 편제 옆에 관이 있잖아. 그 토세관으로 흐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토세금으로 흐르잖아. 그 위치 잘 봐야지. 만일에 저 밑에 관이 없으면 완전 뒤통수지. 예? 편제 돈에 눈이 뒤집히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들 편제 발달한 사람들은 못 참아요. 진짜. 남한테 돈 줄 때는요. 이거 쉽게 못 줘. 그래서 계약을 철저히 공증은 반드시 해야 돼. 정제는 괜찮아요. 저는. 정제는 괜찮아. 정제는 자기 그 힘껏 버는 거니까. 우리 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간목일간이잖아. 네. 간목의 갑신일주니까 네. 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덜하지. 한국의 값이 간목의 원래 간목들이 좀 약간 인격적이거든.